안녕하세요. 할머니의 그림책 이야기, 시 그림책 비에도 지지 않고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작가는 미야자와 겐지입니다. 시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비에도 지지 않고, 미야자와 겐지. 비에도 지지 않고, 바람에도 지지 않고, 눈보라에도 여름의 더위에도 지지 않는 튼튼한 몸과 욕심 없는 마음으로 결코 화내지 않고 언제나 조용히 웃음 짓고 하루에 현미 4홉과 된장과 채소를 조금 먹고 모든 일에 내 입속을 따지지 않고 사람들을 잘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잊지 않고 들판 소나무숲 그늘 아래 작은 집에 살고 동쪽에 아픈 아이가 있다면 가서 돌보아주고 서쪽에 지친 어머니가 있다면 가서 볏짐을 날라주고 남쪽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두려움을 달래주고 북쪽에 다툼이나 소송이 있다면 의미 없는 일이니 그만두라 말하고 가뭄이 들면 눈물 흘리고 추운 여름이면 걱정하며 걷고 모두에게 바보라 불려도 칭찬에도 미움에도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나는 되고 싶다. 이 시는 일본의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윤동지의 서시처럼 누구나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3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각각 그림 작가와 그리고 옮기니 출판사가 다릅니다. 먼저 그림책 공작소 출판소에서 만든 그 책에 기록된 옮기니 엄혜수님의 작가 소개글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엄혜숙님의 책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엄혜숙님 작가 소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는 미야자와 겐지의 자화상 같은 시입니다. 겐지 자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시인 거지요. 미야자와 겐지의 고향인 이와테현은 냉해와 가뭄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겐지는 그런 자연 조건에 지지 않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 관찰이나 광물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러한 척박한 자연 조건을 타개하려고 농업학교에 가서 공부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공감하며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시에서처럼 동서남북 어디나 돌아다니며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지요. 겐지는 농업학교 교사를 하다가 31살쯤 학교를 그만두는데 이때 마을 변들이 소나무숲 그늘에 작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 집에서 동화를 쓰고 시를 쓰고 어린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곤 했지요. 또 농부들에게 상담도 해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멍청이라고 불리고 싶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미야자와 겐지는 톨스토이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톨스토이 동화 중에서도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바보 이반은 겐지에게 가장 귀감이 되는 인물이었지요. 겐지 작품에서 이러한 바보형 인물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겐주 공원의 숲에 나오는 겐주, 첼로 켜는 고슈에 나오는 고슈, 구스코 부도리의 전기에 나오는 부도리. 겐주는 나무만 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형과 함께 삼나무 700그루를 심는데 겐주는 일찍 죽지만 이 삼나무들이 남아서 겐주 공원의 숲이 되는 겁니다. 고슈는 얼핏 보면 첼로 켜는 일이 서툰 인물입니다. 하지만 고슈의 첼로 소리에 주변에 있는 아픈 새나 동물들의 병이 다 낫지요. 고슈는 진심을 담은 음악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은 구스도 부도리의 전기에 나오는 부도리입니다.
겐지가 죽기 1년 전 발표한 자전적 작품인데 비에도 지지 않고를 동화로 다시 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도리는 냉해로 부모와 여동생을 잃은 인물인데 농부의 집에서 농사를 짓다가 자연과학을 공부하고 화산국의 기사가 되어 화산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부도리는 화산 폭발을 막고자 자신의 목숨을 바칩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냉해가 생기고 냉해가 생기면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와 가족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권정생님이 강아지똥에서 민들레꽃을 피우고자 거름이 되는 강아지똥을 보여준 것처럼 부도리는 수많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며 자기를 희생한 것이지요. 톨스토이, 미야자와 겐지, 권정생 이들은 모두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서로 다른 시기에 살았던 작가들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 중에 농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귀하게 여기고 전쟁 없는 삶을 바라고 바보나 멍청이처럼 살아가고 한 점은 모두 같습니다. 우리는 되게 똑똑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멍청이처럼 살고 싶다는 이 작품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모두 멍청이처럼 산다면 세상이 평화롭지 않을까요? 서로 자기 입속만 챙기는 똑똑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더욱 살기 힘든 곳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버전은 요건데요. 이거는 여유당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박정진 선생님이 어떻게 평을 하셨냐면요. 첫 번째 책은 비에도 지지 않고입니다. 이 작품을 첫 권으로 뽑은 것은 이 시가 겐지의 삶과 철학을 응축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지금까지 9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과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인들은 이 시를 읊으며 위안을 받고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으로 삼아왔습니다. 이 시에는 자신보다 남을 먼저 구원하고 죽은 뒤에 극락정토보다 지금 사는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어야 한다는 법화경 사상이 있습니다. 겐지는 가난한 농민을 상대로 돈을 버는 가업에 평생 죄의식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 18살 때 법화경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고 몸소 실천해 갑니다. 겐지 문학에는 법화경 가르침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에도 지지 않고는 법화 문학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가 남기관 수첩에 담긴 이 시는 독자를 대상으로 한 작품이 아닙니다. 시의 모든 구절이 그런 사람이 나는 되고 싶다고 연결되는 극히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자 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1931년 11월 3일 겐지는 죽음을 예금하고 유언과도 같은 비에도 지지 않고를 수첩에 급히 써내려 갑니다. 결핵 진단을 받고 병을 앓아온 시인이 비에도 지지 않고 바람과 눈과 더위에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소망한 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겐지는 여러 사람을 위로하고 중재하고 짐을 대신 짊어지는 희생과 실천의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욕심 없는 삶, 희로애락에 휩쓸리지 않는 바보 같은 삶을 꿈꾸었지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겐지의 철학과 실천의 다짐이 담긴 비에도 지지 않고는 많은 사람에게 깊은 울림이 되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요 언제나 북수 출판사에 쓰여 있는 작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1896년 언제나 북수 이렇게 보이나요? 1896년 8월 27일 일본 이와테현 하나마키시 출신. 하나마키에서 전동포업을 하는 아버지와 대지주 딸인 어머니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난 겐지. 그는 가난한 농민을 상대로 돈을 버는 가업에 평생 죄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생전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며 젊은 나이에 운명을 달리했지만 그의 순수한 정신과 이타적인 마음이 고스란히 깃든 글들은 세월이 지나 재평가되며 많은 이들에게 깊고 묵직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책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비에도 지지 않고, 이 책은요, 제가 이게 세 가지 버전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그 그림으로 되어 있는 언제나 북수 출판사 건데요. 앞표지를 보면은 지금 멀리 노을진 강을 바라보는 강아지와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갈매기도 날고 있고요. 색감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뒷표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뒷표지에는 비에도 지지 않고 바람에도 지지 않고 눈보라에도 여름의 더위에도 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앞면지와 뒷면지를 보겠습니다. 전부 이렇게 미색이라고 하나요? 연한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목 화면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빗줄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겨보면 빗줄기 안에 아까 그 노을에 서 있던 강아지와 사람이 함께 서 있습니다. 제 그림 작가님을 한번 소개해 보면요. 뭐라고 작가님이 말씀하셨냐면요. 욕심 부리지 않는 소박한 마음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중요성을 담담히 전하는 겐지가 뭉클하게 와 닿았습니다. 따뜻함을 그리는 작가 곽수진이라고 되어 있고요. 일러스트레이터자 동화 작가이기도 한 곽수진은 이화여대에서 동양화를 전공했습니다. 상업 일러스트레의 매력을 느껴서 다양하게 배우고자 영국 유학을 가는데요. 킹스턴 대학교에서 3년간 공부하면서 동화 작가로서의 포석을 닦았다고 합니다. 한국보다 영국과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그 진가를 인정받고 데뷔한 작가라고 합니다. 2018년 세계적인 출판사 맥밀란 주최 공모전을 시작으로 2019년 볼로냐 국제도서전 사일런트 북 콘테스트 대상, 21년 영국 게이트 그린 어웨이상 후보 등 수상 몇몇만 봐도 무척 화려합니다. 그녀의 그림은 단순히 잘 그린 그림이 아니라 아늑하고 소박하면서 따뜻함이 서려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첫 국내 출판작으로 비에도 지지 않고를 선택해서 미야자와 겐지의 시에 본인 특유의 소박하고 따뜻하고 밝고 희망찬 분위기를 얹었습니다. 자신만의 해석으로 아름답게 표현해낸 그녀의 그림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오고 있는데 나무에 이렇게 다람쥐인가 이렇게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색감이 아주, 그리고 여기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 목도리가 막 날리고 나무도 날리고 있는데요. 강아지가 집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바람에도 지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장면에서는 눈보라에도 눈이 막 내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운 여름입니다. 욕심 없는 마음으로를 표현한 거는 고양이가 식탁 위에 음식 탐하고 있고요. 여기 아이가 이렇게 잠자리하고 놀고 있어요. 언제나 조용히 웃음을 짓네요. 진짜로 고양이가 지금 다 망쳐놨습니다. 지금도 사고를 치고 있고요. 발자국 다 내놨어요. 도면 그렸는데도 그런데도 조용히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이 녀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식탁이 아주 단촐하죠. 그렇게 먹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이속을 따지지 않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사람들과의 일들을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다 써놨어요. 2019년 3월 19일 여기 보면 이사 온 날 무슨 일이 있었다 하는 걸 다 기록을 해놨고요.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작은 집에서 사나 봐요. 되게 색깔 이쁘죠? 소나무 그늘 아래. 그리고 아픈 사람을 돌봐주다가 이렇게 고양이랑 같이 잠들었어요. 환자가 잘 동안 본인도 이렇게 고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면 이렇게 볏짐을 날라주고 있습니다. 볏짐을 날라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려워하는 사람을 이렇게, 별도 예쁘죠? 별이 아주 많고 등을 감싸주면서 위로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다투는 사람이 나오고요. 다투는 사람한테 그만두라고 말하러 갔나봐요. 의미 없다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가뭄이 들어가지고 땅이 쩍쩍 갈라지고요. 해가 뜨거워서 이 모자 밑에 그늘에 벌레가 자기도 그 그늘에서 있기 위해서 거기에 모자를 씌워줬습니다. 벌레한테. 그리고 더운 여름, 추운 여름. 여름이 왜 추우냐? 태풍이 왔나 봐요. 과일이 다 떨어졌어요. 낙과를. 요걸 걱정하면서 걷고,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겐지 사상을 표현하려는 노력한 그림인데요. 비가 오는데 고양이와 달팽이가 우산 속에서 비를 피하고 있어요. 고양이하고 달팽이에게 이렇게 우산을 양보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에도 지지 않고라는 시 자체도 너무 좋지만 그 시를 풀어낸 곽수진 작가의 그림도 너무 좋은데요. 마음을 따뜻하고 눈을 편안하게 해주는 초록색 그림, 사계절 표현이 굉장히 좋았고요. 누구든지 자기 운명 안에서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고통스럽기도 하잖아요. 넘어지고 피 흘리면서 자기 각자만의 십자가를 지고 걷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각자 그걸 견뎌내고 그 사이사이에서 작고 큰 행복을 또 느끼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각각 한 사람의 삶은 큰 감동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나만 아픈 건 아니라고 하지요. 삶은 어떤 사람 표현에 의하면 관역을 들고 있는 군인과 같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화살이나 총이 나에게 올 수 있는 위험이 무서워서 관역을 놓고 당장 도망치고 싶은 두려움이 있는, 그것이 삶이래요. 그것이 사실이고 현실인데, 어떤 때는 저 사람은 행복한데 나만 힘들어, 나만 아파, 이런 착각을 일으켜서 억울한 감정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감정이 자기 자신을 우선 괴롭히고요. 간혹 아주 일부 적은 수의 사람들은 나만 아프고 힘들고 나 빼고 다 잘 사니 난 왜 이래? 억울해 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질투하고 또 그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공격하고 괴롭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픈 곳을 더 찌르고 무시하고 이용하면 본인도 괴롭고 타인도 괴로운데요. 그것보다 우리는 저 사람도 힘들고 겉보기에는 편하고 행복해 보이지만 힘든 부분이 누구나 있다는데, 그런 우리끼리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껴안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서로 안아주고 위로하는 거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핵심의 삶은 우연히 주어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의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요. 가족, 그리고 나 자신의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것들 다 그냥 주어지는 거래요. 그러면 억울해하지 말고 변화 가능한 것은 내 노력으로 극복해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수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삶 안에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내 힘이 부족하면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도움에 감사할 줄 알고 표현하고, 내가 도울 수 있다면 필요한 일을 돕고, 이렇게 내가 태어나기 전의 세상보다 내가 태어난 이후의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이 되게 만들어 놓고 간다면 그게 좋은 삶이고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주셨으면 하는 사랑의 결핍이 있었다면 그것을 내 자녀가 없다면 그 외에 다른 아이들에게
내가 받고 싶었던 것들을 듬뿍 쏟아진다면 그 또한 내가 태어나서 나로 인해 더 좋은 세상이 된 것일 것이다. 이것이 성공한 인생이다. 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길게 살든 짧게 살든 내게 주어진 삶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삶, 따뜻한 시선으로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는 삶, 그렇게 산다면 내 삶은 성공한 삶이고 그만하면 잘 살았다는 삶이지 않을까요? 나의 조금이 작은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돕고 살겠습니다. 이제 남은 생은 사랑만 하고 살겠습니다. 그림책 읽는 동안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의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